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저희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밤마다 화장실을 두세 번씩 가게 되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시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5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죠.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드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이웃집 김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72세이신 분인데 예전에는 밤새 푹 잠을 잤는데 요 몇 년 사이에 밤중에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낮에도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고 소변을 다 봤는데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그런데 하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결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남성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알고 지내던 최 아저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이신 분인데 처음에는 밤에 한두 번 화장실에 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서 네다섯 번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낮에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도 줄기가 약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부인께서 계속 병원에 가보라고 권하셔서 마지못해 비뇨기과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전립선이 많이 커져 있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로 많이 좋아지셨지만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밤에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 증상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방광 아래쪽에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밤톨 크기의 기관이에요. 젊을 때는 이 전립선이 작고 부드러워서 별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마치 나무가 자라면서 나이테가 두꺼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방광에 소변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아서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돼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은 없지만 방광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특히 폐경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방광 기능이 약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이 때로는 더 심각한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도 점점 소변 보는 패턴이 변하기 시작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셨는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병이 있으셨어요. 당뇨병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혈당이 높아지면서 소변량이 늘어나고 특히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병원에 가야 하는 건가? 하고 걱정이 되실 텐데요. 물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심각한 질병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증상이 많이 개선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 이후에 물이나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다든지,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줄인다든지,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간단한 방법들로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특히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소변을 볼 때 아픔이나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증상들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잠과 편안한 일상을 위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정상적인 상황이 어떤 건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보통 하루에 6번에서 8번 정도 소변을 봐요. 그리고 밤에는 1번 정도, 많아봐야 2번 정도 깨서 화장실에 가는 게 일반적이죠. 나이가 들면서 이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밤에 3번 이상 자주 깬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동네 약국 앞에서 만난 정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밤에 4~5번씩 일어나니까 아내도 같이 깨고 나도 피곤하고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어. 바로 이런 상황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가장 흔한 원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전립선 문제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커져요. 이걸 전립선비대증이라고 하는데 4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절반 이상의 남성이 경험하게 되죠. 전립선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호스 중간을 손으로 꾹 누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가 압박을 받으니까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방광에 소변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 조금씩 남게 되죠. 그래서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소변을 볼 때 마치 물총에서 물이 약하게 나오는 것 같다고요. 또 다른 분은 소변을 다 봤는데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증상들이 전립선비대증의 전형적인 신호들이에요. 그런데 전립선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만 주는 게 아니에요. 방치하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계속 고여있게 되고, 이게 오래되면 방광염이나 신장염 같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급성요폐라는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요즘은 전립선비대증 치료법이 많이 발달해서 초기에만 발견하면 약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작년에 치료받으신 우리 동네 이 아저씨도 지금은 한밤중에 1번 정도만 깨시고 낮에도 훨씬 편하게 지내세요. 이번에는 여성분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성분들은 전립선이 없지만 다른 원인들로 인해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건 방광 기능의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이 약해지거나 반대로 너무 민감해질 수 있어요. 방광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을 완전히 비우지 못해서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고, 너무 민감해지면 조금만 차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급해져요. 특히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방광과 요도 주변 조직이 얇아지고 약해져요. 그래서 소변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밤에도 자주 깨게 되는 거죠. 저희 경로당에서 만난 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영화 한 편 다 보고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중간에 꼭 나가야 해. 바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때로는 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중요한 장기예요.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 진행되면서 소변을 만드는 패턴이 바뀌기 시작해요. 정상적으로는 낮에 소변을 많이 만들고 밤에는 적게 만들어야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리듬이 깨져요. 그래서 밤에도 계속 소변이 만들어져서 자꾸 깨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당뇨병이에요. 당뇨병이 있으면 혈액 속의 당분 농도가 높아지는데 신장이 이 당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당분을 내보낼 때 물도 함께 많이 나가게 되어서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당뇨병 초기에는 다른 증상은 별로 없으면서 소변량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게 되고 물도 자주 마시게 되죠. 만약 이런 증상과 함께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시야가 흐려진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장 질환도 의외의 원인 중 하나예요.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낮에는 활동하느라 심장에 부담이 되지만 밤에 누워 있으면 심장이 조금 더 편해져요. 그러면 낮에 몸에 고여있던 수분들이 밤에 한꺼번에 신장으로 몰리면서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다리가 붓는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하는 다른 증상들도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자신의 증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밤에 몇 번이나 깨는지, 소변량은 얼마나 되는지, 소변을 볼 때 아픈지, 시원하게 나오는지, 색깔은 어떤지 등을 체크해 보세요. 일주일 정도 간단한 기록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소변을 볼 때 심하게 아프다든지, 열이 나면서 오한이 든다든지, 갑자기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까 즉시 병원에 가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많이 개선될 수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건 수분 섭취 패턴을 조절하는 거예요.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충분히 마시되 저녁 6시 이후에는 가급적 물이나 음료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물 마시는 양을 줄여보세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차, 그리고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진시켜서 소변량을 늘려요. 특히 저녁에는 이런 음료들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규칙적인 운동도 큰 도움이 돼요. 특히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들이 좋은데 이건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변비도 의외의 원인 중 하나예요. 변비가 있으면 직장에 변이 쌓여서 방광을 압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방광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참기 어려워져요. 평소에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 같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밤에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 다양한 원인들과 구별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더 자세한 관리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제 앞서 약속드린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골반 근육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해주는 중요한 근육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소변 조절 능력이 떨어지죠. 하지만 꾸준히 운동하면 다시 강화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케겔 운동이에요. 소변을 참을 때처럼 골반 아래쪽 근육을 5초 동안 꽉 조였다가 천천히 풀어주세요. 이걸 10번씩 하루에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근육을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춰보는 연습을 하시면 어느 근육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동네 박 할머니께서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더니 한 달 만에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다음으로는 방광 훈련이에요.
소변이 급할 때 바로 화장실에 가지 말고 5분 정도 참아보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점 참을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면 방광 용량도 커지고 조절 능력도 좋아져요. 다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참다가 실수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화장실 갈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거죠. 급하지 않아도 가서 소변을 보는 연습을 하시면 방광이 규칙적인 패턴을 학습하게 돼요. 식습관도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고 특히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세요. 대신 낮 시간에는 충분한 물을 드셔야 해요.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되어서 방광을 더 자극할 수 있거든요. 매운 음식이나 신음식,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식들도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바나나나 배 같은 부드러운 과일을 드시면 좋겠어요. 잠자리 환경도 살펴보세요. 침실이 너무 차가우면 소변이 더 자주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시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서 몸을 이완시켜 주세요. 발을 높이 올리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다리 아래 쿠션을 받쳐서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하루 종일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들이 순환되면서 밤에 갑자기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걸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써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비뇨기과에서는 간단한 검사들로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소변 검사로 감염이나 혈당을 확인하고 초음파로 방광과 전립선 상태를 살펴볼 수 있거든요. 요즘은 검사 방법들도 많이 발달해서 아프지 않게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법도 다양해져서 약물 치료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간단한 시술까지 여러 선택지가 있어요. 제가 아는 최 아저씨도 작년에 검사를 받으시고 약만 드시는데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왜 진작 병원에 가지 않았나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밤에 한 번 정도만 깨시고 낮에도 훨씬 편안하게 지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믿을 만한 분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때로는 다른 분들의 경험담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치료를 받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천천히 좋아지는 거니까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를 미리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1년에 한 번씩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특히 전립선 검사나 신장 기능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밤에 자주 깨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좀 더 마음 편히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증상들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몸의 작은 신호들도 놓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해 보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잠과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다른 건강 관련 주제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사와 궁금증이 다음 이야기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어요.